아동 그리고 다문화 가정까지 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관련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함께 사는 세상. 장애인 생활신문의 차미경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에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먼저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노인 단독 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올해보다 14.2% 상향된 금액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지원책이 있지만 또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로 요청을 하면 직접 네.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바뀌는 게 있을까요? 어떤 소식이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네. 65세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 중에서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 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 자격은 만 6대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하루 최대 4시간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네. 최종적 독거 장애인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65세가 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약 1,600명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동시에 활동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만 65세 기준으로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이 좀 바뀌는군요. 그전에는 네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로 수급을 받으셨는데 이제 만 65세 이상부터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군요. 근데 또 등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등급에 네네. 따라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지원 양이 좀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신경을 써주신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새겨들어야 돼요. 이게 말이 어려워가지고. 네, 맞아요. 어쨌든. 말들이 예. 어려워서. 네. 이제 그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 혜택 받으셨던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네. 내년 4월 1일부터 저임금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서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중증 장애인 중에 임금 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인 분들이고요. 월 5만 원 한도로 교통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네. 바우처로는 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한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내년 4월 1일부터 그렇죠? 예. 저임금 중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교통 바우처가 또 지원이 된다는 소식. 그리고 다음은요? 네. 또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중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 확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동안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에서 6개월 사이에 처음 실시되어 왔는데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유아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찾기 위해서 새롭게 초기 검진이 도입됩니다. 네. 바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네. 바뀐 연령대는 생후 14일에서 35일 사이에 영유아 초기 검진이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모유 수유 방법이나 안전사고 등 여러 정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검진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의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요. 초기 건강검진을 생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짧은 소식도 전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소식들처럼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지만 그걸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의 복지 혜택 찾아주기 기능인 이거 놓치면 안 돼요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실제 복지 자격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렇죠? 본인 인증까지 하셔야 이제 서비스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본인 인증을 안 해서 안 나왔습니다. 네, 본인 맞아요. 인증까지 하시면 내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지로 저도 꼭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생활신문의 우리 차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